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.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장 기자,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잖아요. 이게 취임 후 며칠 만입니까? 네, 취임 12일 만입니다. 꽤 빠른데요.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3일간 이 1박 3일 G7 정상회의를 참석하러 출국하고요. 현장에서 한미회담, 한일회담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좀 살펴보면요. 오늘 이재명 정부 이 청사진을 꾸릴 국정기획위도 공식 출범합니다. 그리고 최장 한 80일 정도까지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고요.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데요. 19일에는 이 북한과의 화해나 이 협력을 강조했던 자주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.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. 오늘 대선 패배 13일 만에 처음으로 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데요. 지금 송원석, 그리고 이현승, 김상원 의원 이렇게 3파전입니다. 네, 이재명 대통령 일정부터 좀 짚어볼게요. 주말 내내 공식 일정도 없었고 외교 준비에 몰두했다고요? 네, 취임 직후에 외교 무대에 나서는 만큼 이 대통령실도 최우선 순위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. 한국은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 같은 이 G7 정상회원국은 아닙니다.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건데 16일 회원국 정상만 참여하는 단독 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17일에 초청국들이 참여하고 에너지 안보 AI가 주제인 확대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캐나다에 도착해서는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다른 나라들, 호주, 인도, 브라질,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과 먼저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대통령실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대화 가능성 열어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사실 이번에 가장 궁금한 게 한미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수가 있을까요? 물론 이 다자회이기 때문에 변수는 남아있지만요. 이 대통령실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트럼프 미국 대통령, 이시바 일본 총리 양자회담 조율되고 있다는 건데요. 트럼프 대통령과 약식 회동이 진행되면 깊이 있는 논의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무역과 관세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미국, 중국 대립,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, 이스라엘 공습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각 정상이 서로 의중을 확인하고 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번 순방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? 일단 김혜경 여사 함께 예. 출국을 하고요.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을 통역했던 외교부 인사도 이번에 통역을 다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어제 안보실 2차장으로 발탁된 이뭉순 주 캐나다 대사도 캐나다 현지에서 정상 외교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안보실 차장 인사가 있었는데 네. 지금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진용 어느 정도 갖춰진 겁니까? 일단 이 수석급 인사를 보면요. 경청통합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두 자리가 공석입니다. 예. 이 경청통합수석은 아직 임명하기 전이고요. 그리고 민정수석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자진 사퇴했습니다. 그러면서 공석이 됐습니다. 이번 안보실 1, 2, 3창 인선을 보겠습니다. 이 안보실 차장 인선은 대북보다는 대미파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다. 이런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. 2차장 이뭉순 그리고 3차장 오현주 이 모두 외교부 관료 출신이라서 이 위성락 실장과의 직간접적으로 근무한 연이 있다고 합니다. 이 현 정부 외교 노선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이 동맹파와 자주파 간 의견 대립이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. 이번 안보실 인선은 위 실장과 호흡을 맞추는 데 좀 중점을 뒀을 수 있지만 앞으로 차후 외교부나 통일부 내각 인선은 좀 더 균형을 맞출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 주에 청문회 전국도 시작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집중하는 분위기예요. 네, 보통 인사청문단이 꾸려지고 이 기자들이 여러 의혹이나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신속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김민석 후보 측은 아빠찬스 의혹이나 쪼개기 후원 계약서 등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해명에도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 이런 반응입니다. 김 후보 측 오늘 새벽에 추가 입장문을 내긴 했는데 기존 입장대로 김 후보 측은 빌린 돈은 충실히 갚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. 오히려 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
영향력에 대해서는 기존 유죄 판결조차 정치 검찰 때문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. 정치권 내부에서는 자녀 문제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민심의 직격타인 만큼 좀 여권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. 네,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도 뽑히잖아요. 누가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까? 일단 뒤늦게 사선 이현승 의원이 막판에 참전하면서 막판 변수가 생겼다 이런 분석입니다. 새 후보 모두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걸로 평가되지만 당 안팎에서는 아무래도 TK를 기반으로 한 송원석 의원이 다소 유리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PK 이현승 의원이 참전하면서 영남권 표가 분산될지 또 최근 혁신을 위한 재선 모임 등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성향 의원들의 선택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.